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아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민은 이런 식으로 질소가 달려서 3개의 팔을 가진 애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H 대신에 하나가 알킬기로 바뀌면 1차 아민, 2개면 2차 아민, 3개면 3차 아민이 됩니다. 이러한 아민의 명명법과 성질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합성 반응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헤테로고리 아민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명법과 성질을 볼게요. 아민의 명명법은 조금 귀찮은데 먼저 1차와 2, 3차에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1차부터 보자면 1차는 이렇게 질소가 있으면 H 3개 중에 하나가 알킬기로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알킬기가 단순하면 오모닐라민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복잡하면은 알카나민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민을 모체로 보는 것이고 복잡할 경우에는 그 알킬기를 모체로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아민에 지금 털트뷰틸기가 달려있죠. 그래서 털트뷰틸아민 이렇게 단순하게 명명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엔 메틸기가 달렸으니까 메틸아민이라고 명명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할 때는 얘를 모체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민이 달린 곳을 1로 보았을 때 지금 2번 자리에 메틸이 달려있죠. 그래서 얘는 이 메틸 사이클로펜테인, 그런데 1번 자리에 아민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민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인데 아민을 써주기 위해서 항상 유기화학에서 명명법 할 때는 모음끼리 겹치지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민의 A니까 걔네가 모음이 2번 오지 않기 위해서 E를 이렇게 지워주고 아민을 써줘서 이 메틸 사이클로 펜탄아민 이렇게 명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예 작용기로 봐줄 수도 있는데 작용기로 보면은 아미노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민이 없다고 치면 1, 2, 3, 4 해서 뷰타노익 애시드죠. 그런데 지금 2번 자리에 아미노기가 달려있으니까 이 아미노 뷰타노익 애시드 이렇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 3차를 보도록 할게요. 2, 3차는 대칭일 경우에는 그냥 닐라민을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2차 아민이고 둘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이메틸아민 이렇게 명명을 해주면 되고 얘는 3차 아민인데 전부 메틸로 대칭이니까 트라이메틸아민이라고 명명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용기들이 다 비대칭이면 그러니까 똑같지 않으면 그때는 N1, N1 이렇게 명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2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이클로프로필이고 여기는 메틸이죠. 그러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N을 꼭 써준 다음에 사이클로프로필 그리고 또 N을 써준 다음에 메틸 한 다음에 아민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는 메틸, 얘는 에틸, 얘는 프로필이죠. 그럼 얘도 알파벳 순서대로 N에틸, N메틸, N프로필아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에틸이었다면 NN다이에틸 N프로필, 아민 이런 식으로도 N을 이렇게 2번 다이를 써줘서도 명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벤젠 할 때 배웠지만 이렇게 아미노기가 달린 벤젠은 아닐린이라고 명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아민의 성질인 염기성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에 이런 고립전자쌍이 달려있는데 이 고립전자쌍이 염기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과 반응해서 이 고립전자쌍이 양성자를 빼앗아 와서 이렇게 짝산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아민이 당연히 염기 세기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아민이 염기성이 셀까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알킬기가 많을수록 그 알킬기는 전자를 주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0차 아민이 있고 여기에는 전부 메틸기로 3차 아민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메틸기에 있는 전자가 일로 이렇게 가주기 때문에 얘가 전자가 많아지니까 양성자를 빼앗기가 더 좋아지겠죠. 전자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킬기가 많을수록 전자를 줘서 전자 밀도가 높아져서 염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차수가 오를수록 염기 세기가 세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아릴아민이나 헤테로고리 이따가 볼 건데요. 헤테로고리 아민은 공명을 하고 있어요. 얘가 반응을 한 다음이 아니고 반응을 하기 전에 이미 공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얌전히 이 N 이쪽에 있지 않고 자꾸 이쪽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염기성이 좀 떨어집니다. 얘도 참고로
얘가 이런 식으로 공명을 해서 이렇게 되고 얘가 또 이렇게 되고 하면서 공명을 많이 이루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전자가 이쪽에 얌전히 안 있고 자꾸 놀러 다녀서 염기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전자 밀도를 확실히 저쪽으로 쏠려주지 못해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공명 중이기 때문에 이 공명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염기성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마이드도 이 상태가 지금 공명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염기로 작용할 법 또한 이 전자쌍이 이렇게 공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전자 밀도가 낮아져서 염기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치환기는 염기성을 높게 만들고 위드로잉 치환기는 염기성을 낮게 만드는데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전자를 몰아줄수록 얘가 양성자를 좋아하는 성질이 더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치환기가 있으면 염기성이 높아지고 이런 치환기가 있으면 염기성이 낮아집니다. 일렉트론 도네이팅 치환기와 위드로잉 치환기 같은 경우에는 벤젠 강의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직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벤젠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염기성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딱 크게 봤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은 벤젠에 달려있고 여기 있는 애들은 벤젠에 달려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의 염기성이 더 낮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의 염기성은 더 높을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이유는 공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립전자쌍이 이쪽에 쏠려있지 않고 자꾸 이쪽으로 돌아다니니까 염기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얘네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얘는 알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알킬기가 또 전자를 일로 몰아줘가지고 여기에 있는 고립전자쌍이 더 전자 밀도가 높아서 얘가 제일 염기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제일 베이스가 되고 뭐가 막 달려있죠. 그런데 아까 배웠듯이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전자를 주는 애들은 전자 밀도를 높게 만들고 전자를 뺏는 애들은 전자 밀도를 낮게 만들어서 전자 밀도가 높은 애는 염기성이 높아지고 낮은 애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애가 있고 얘네는 쏠려주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가 베이스가 됐다고 쳤을 때 얘는 그보다 염기성이 낮아지고 얘네는 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중에 얘가 꼴찌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6위가 되겠죠. 또 이 안에서 비교를 하자면 벤젠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뤄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있는 OH가 그냥 단순 메틸기보다 더 세기 때문에 전자를 더 잘 주기 때문에 얘가 5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똑같은 작용기인데 얘는 지금 메타에 달려있고 얘는 페라에 달려있죠. 그런데 페라에 달려있는 게 더 작용기의 효과가 셉니다. 그래서 얘는 3위, 얘는 4위인데 왜 여기는 얘가 더 세냐면 얘가 여기 있는 고립전자쌍을 딱 줬을 때 이렇게 밀어서 질소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어도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왜냐면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여기서 4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얘가 또 일로 가면 팔이 5개 돼서 이런 공명 구조는 만들어질 수 없고 이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질소 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런 페라 위치입니다. 혹은 올소 위치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주면 얘 역시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민의 합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민은 합성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민을 합성하는 방법을 크게 4덩어리로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나이트로 화합물에서 환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이트로기가 있는데 얘를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미노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나이트로 화합물에 알켄이 있다. 그러면은 H2PD를 쓰면은 걔까지 같이 환원이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SnCl2H3O 플러스 NaOH 이런 애랑 반응을 하면은 그 알켄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알켄까지 환원을 하고 싶냐 아니면 걔네 냅두고 싶냐에 따라서 잘 골라주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카보닐 화합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어요. 혹시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카복실산 유도체 강의를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면 이런 아마이드가 있으면 걔가 이렇게 리알 H4, H2 이런 애들이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 리알 H4가 H-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걔가 여기에 달린 산소를 자기로 대체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나이트릴기도 얘가 H-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H가 첨가되고 그 다음에 1로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H가 2번 첨가가 돼서 여기 있는 3중결합이 1결합으로 바뀌면서 나이트릴이 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아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네는 지금 보면은 케톤하고 알데하이드를 이용을 하고 있죠. 이런 알데하이드를 아민이랑 반응을 먼저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반응 H2NI 혹은 나비 H4 같은 애들이랑 반응을 시키면 얘가 이 H-가 이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또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수소 양성자를 뺏어 오면은 이렇게 아민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카본일기 산소가 아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반응은 특히나 중요한 합성법인데 그 이유는 이 3차 아민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과 위에 있는 애들과 이후 볼 아민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은 1차 아민밖에 못 만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만 보더라도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보면 똑 떼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산소가 이미 팔을 2개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걔 대신에 수소가 붙게 되는 식으로 아민을 합성하기 때문에 결국 알킬기는 1개밖에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달렸던 얘를 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민을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새로운 알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차 아민이었으면 걔가 3차 아민이 되고 뭐 1차 아민이었으면 2차 아민이 되고 0차 아민이었으면 1차 아민이 되고 그런 식으로 얘가 새로운 알킬기가 되는 거죠. 얘는 원래 있던 애가 그대로 차수를 유지하면서 아민이 되는 거고 얘는 얘 자체가 새로운 알킬기가 되기 때문에 2, 3차 아민이 합성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성 문제가 있을 때 결과물인 아민이 2차, 3차 아민이다, 1차 아민이 아니다 하면은 이 합성법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민 합성하는 유형들은 이렇게 얼X골에서 시작을 하는 아민 합성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런 애가 있으면 거기에 CN-를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은 걔가 SN2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얼C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반응을 했을 때는 얼CN이 됩니다. 얼CN. 그 다음에는 위에서 봤던 건데 리알 H4, H2O를 반응을 시키면 거기에 H가 달라붙고 H가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아민이 되게 됩니다. 이런 CN-랑 비슷한 게 N3-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은데 그냥 CN 대신에 N3-를 이용해서도 RNH2 이렇게 합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둘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CN-를 이용하면 이 CN 자체에 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탄소수가 하나 늘어나게 되고 N3-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 탄소가 있는 건 아니니까 탄소 개수가 그대로 아래 달린 것만큼만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성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결과적으로 탄소수가 늘어난다 하면 CN-를 이용을 하고 탄소수가 유지가 된다면 N3-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조금 특이한 애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얘랑 반응을 시킨 다음에 염기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얘네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얼이 여기에 질소가 있죠?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아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암모니아에 이런 알킬 할라이드를 충분히 반응을 시키면 얘 자체가 염기이잖아요. 그래서 얼I와 이렇게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알킬기가 달리면 반응성, 염기로서의 성질은 더 커집니다. 왜냐면 전자 밀도를 높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또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심지어 이 상태에서 또 반응을 해서 Rn4 플러스가 된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I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랑 0까지 형성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민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얘도 조금 특이해서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얘는 이런 아마이드나 이렇게 생긴 얘를 활용을 해서 아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탄소가 하나 줄어들어요. 탄소수가 아까 CN-와는 반대로 하나 줄어드는 방법인데 여기 있는 애들이 쏙 하고 빠지고 얘네 둘이 만나서 이렇게 아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마이드를 이용할 때는 이런 반응을 시켜주면 되고 이런 N3 달린 애는 그냥 열만 가해주면 됩니다. 요거의 메커니즘은 조금 복잡한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아마이드에 비열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 반응성이 커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수소가 산성으로서의 반응성이 커져서 똑하고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립전자쌍이 열로 이렇게 전자 밀치고 그러면 O의 전자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이 얼이 이탈기로 좀 특이하죠? 알킬기가 이탈기인 게 좀 특이하죠? 걔가 이탈을 해가지고 이 질소에 딱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랑 만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뒤에는 얘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면 얘네끼리 만나서 아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만약에 합성 문제가 있는데 탄소수가 하나 줄었다. 그러면은 이 합성법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여기 아마이드가 있네요. 그런데 두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네요. 하나는 탄소수를 유지하고 하나는 탄소수가 하나 줄었죠. 얘 아까 직전에 봤던 탄소수 하나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이드가 이렇게 그냥 아민이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면 되죠. 두 번째로는 이런 알킬 할라이드가 하나는 탄소수가 얼로 그대로 되면서 아민이 되었고 하나는 탄소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N3- 그리고 ErH4 H2 이렇게 해주면 됐었고요. 탄소수가 하나 늘기 위해선 똑같은데 CN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얘가 대표적이라서 얘만 써주긴 했는데 더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하죠. 지금 이 방법을 써준 건데 이거 말고도 보시면 이 방법을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얘가 3차 아민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차 아민을 합성을 할 때에는 케톤이나 알데하이드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달아주어야 할 알킬기가 요거랑 요거가 있네요. 얘부터 달아보도록 할까요? 얘를 달라면 요런 애랑 반응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달아주면 지금 요렇게 바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얘를 달아줘 볼까요? 얘를 달라면 얘랑 반응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합성했던 얘를 달아주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얘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합성을 열심히 봤고 이제 반응을 볼게요. 먼저 아민이 애시드 할라이드랑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카복실산 유도체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얘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밀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CL이 빠져나가고 여기는 H 나중에 떼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사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꼭 CL이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도 써줄 수 있기는 했지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사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2, 3차 아민을 달아주기는 조금 반응성이 낮아요. 그래서 애시드 할라이드를 이용해서 아민을 달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복실산 유도체 강의를 봐주세요. 다음으로는 아민의 제거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민을 제거를 하면서 대신에 알켄이 만들어지는 반응인데요. 얘네는 호프만 이투처럼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프만이면은 예전에 배우셨겠지만 입체가 적은 쪽으로 알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아민을 기준으로 알파인 산소는 이렇게 두 개 있고 베타는 이쪽이니까 지금 베타 수소를 이투 공격을 해서 알켄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차수가 낮은 쪽은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수소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알켄이 만들어지게 되고, 남은 아민은 여기에 있는 여기서 주어지는 알킬기가 달려서 이런 부산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민의 제거 반응을 보실 때는 꼭 입체가 적은 쪽으로 알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치원이 이렇게 많이 된 쪽은 알킬기가 달린 부산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3차 아민이 있고 아민의 제거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민 질소를 기준으로 알파 탄소는 이렇게 있고 베타 수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호프만 반응을 해야 하니까 치환이 가장 덜 된 알켄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지금 알켄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알켄이 만들어지고 얘는 똑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알킬기를 단 부산물인 이런 아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방향족 치환 반응을 볼 건데요. 아닐린을 가지고 방향족 치환 반응을 하는 것은 벤젠 강의에서 배웠었죠. 먼저 아닐린 합성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자면, 벤젠에서 이거랑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나이트로기가 붙게 되고, 걔를 아까 말씀드렸던 환원하는 반응,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아닐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아닐린은 얘도 벤젠 화합물이다 보니까 방향족 치환 반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벤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주는 작용기이기 때문에 방향족 치환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죠. 또 올소와 페라 자리에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방향족 치환 반응을 할 때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성이 커지게 되니까 다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열을 붙일 때 한 군데에 일어나기보다는 이렇게 세 군데에나 붙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NH2 같은 경우에는 RCl3가 있는 조건에서 NH3+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얘가 전자를 주는 작용기에서 빼앗는 작용기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즉 방해하는 작용기가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반응성이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닐린 같은 경우에는 알키열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걔는 바로 먼저 얘랑 반응을 시킨 다음에 얘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반응을 시키면 얘가 나이트로기로서 얘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뀐 다음에 복귀를 하면서 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아미노기에 얘가 붙어서 얘가 너무 셌던 거를 좀 중화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비열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한 자리에만, 다중 말고 한 자리에만 붙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RCl3에 의해서 얘가 NH3+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알키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키라도 하게 되고, 원하는 반응을 이렇게 진행을 시켜준 다음에 NaOH2 처리해주면 다시 아미노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닐린은 일반적인 치환 반응을 할 때 다중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걔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하이드라이드랑 반응을 시킨 다음에 원하는 반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로 되돌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반응시키기 위해서 잠깐 뇌를 빼고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되겠다 라고 쓰면은 틀리죠. 왜냐면 얘는 얘랑 반응을 해서 NH3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원하는 반응을 진행을 시켜주고 다시 되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얘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죠. 먼저 얘는 다중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알키라는 이런 아미노기와 함께 아미노기가 있을 때 만들어지기 힘들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먼저 얘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알킬기 먼저 달아보도록 할 건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거인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치 이런 상황인 건데 얘는 그러면 리어레인지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랑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PBR3, BR2 해주고 원래대로 되돌려준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H2PD 처리를 해서 다시 알킬기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치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닐린의 치환 반응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HNO2, H2SO4 처리를 하면 여러 애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얘가 얘로 바뀌면 굉장히 유용한 반응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CuBr 처리를 하면 얘가 Br로 바뀌고 나I 처리를 하면은 얘가 I로 바뀌고 CuCN 처리하면 CN으로 바뀌고 이러한 CN이 저번 영상에서 배웠지만 H3O 플러스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카복실산으로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CU2, CuNO3, 2H2 이런 애랑 반응을 하면 이게 진짜 유용한데 이런 OH기도 달 수 있고 심지어 H3PO2랑 반응을 시키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H2만으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반응들을 시켜줄 수 있어요. NH2를 얘를 거쳐서 비열이나 ICN, 카복실산, OH 그리고 없애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반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OH나 아미노기가 달린 애들이랑 반응을 시키면 걔가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여기에 N이 테란 위치에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전자를 밀치면서 얘랑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유용한 이유는 쓸모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NH2를 다른 걸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합성 문제에서 얘를 얘로 만들어 봐라 라고 나왔죠. 그러면 NH2를 얘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에 얘를 거쳐줘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HNO2, H2SO4와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바뀌는 치환 반응은 CuCN으로 반응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향성을 만들기 위해 치고 빠질 수도 있어요. 얘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기에 비올이랑 알킬기가 있는데 둘 중에 뭐를 먼저 합성하냐 하더라도 둘 다 올소페라 작용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킬기가 먼저 붙은 다음에 비올2를 붙이려고 해도 올소페라 자리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반응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만약에 중간에 얘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설명이 된단 말이죠. 먼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된 다음에 얘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단일 반응과 알키라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PBR3, BR2 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NH2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얘가 얘로 변하기 위해서 얘가 될 것이고, H3PO2를 하면은 얘가 없어지면서 원하는 반응물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OH를 달 수 있는데, 이 OH를 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도 NH2가 된 다음에 N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OH에서는 CU2, CuNO3, H2 반응을 시켜서 OH가 될 수 있고, NH2에서 N2 플러스가 될 때는 HNO2랑 H2SO4 거쳐주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는 아까 본 이 방식으로 달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네만 가지고 보자면 지금 비열과 알키기가 있는데 둘 다 올소페라 지향기이기 때문에 서로 메타 자리인 게 설명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아닐린의 방향 지향성 치고 빠지기를 이용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봤죠? H2SO4, HNO3 반응해준 다음에 H2PD 처리를 하면 아닐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로 처리를 해주면 이제 알키라랑 브로미나를 한 번만 해줄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늘 주의하셔야 할 게 얘는 이렇게 바로 달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리어레인지멘트 때문에 얘가 얘로 바뀌어서 이렇게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렇게 먼저 달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는 얘가 다시 NH2로 돌아가기 위해서 OH2 해주고, 그 다음에 GNO2, H2SO4 해주면 N2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사라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H3PO2로 없애기 위해서 H2PD 처리해주면 이렇게 원하는 애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밑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밑에 문제는 지금 비열이 이렇게 3개가 달렸고 여기에 카복실산 작용기가 있는데 얘가 있으면은 이쪽에 붙지 비열이 저쪽에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중간에 여기 있었다면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먼저 얘 반응해주고, 그 다음에 PBR3, BR2 반응해주면 다중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N2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시켜주고, 걔가 CuCn에 의해서 CN이 된 다음에 걔가 H3O 플러스를 거치면 이제 원하는 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보도록 할게요. OH가 붙으려면은 걔가 원래 얘였어야 하죠. 되고, 그러면 얘는 원래 얘였을 텐데요. 얘는 NH2에서 이렇게 얘가 붙으려면 중간에 얘 처리를 해줘야 하죠. 그래서 이거 해준 다음에 RCl3 Cl 해주고, 그 다음에 OHH2O로 되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합성해 주려면
요거 해주면 됐었죠. 이런 식으로 아민을 이용하면 유용한 반응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테로고리 아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오각고리 중에 이렇게 있는 거는 피룰, 이렇게 두 개 있는 건 이미다졸, 그리고 얘는 피롤리딘이고요. 비슷한데 육각인 애들은 피리딘, 피리미딘, 피페리딘이 있습니다. 이런 헤테로고리 아민은 아민의 성질에 있어서 좀 특이한데요. 먼저 피롤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지금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결합과 하나의 고립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수소와 결합하는 팔이 sp2에 존재하고 이 고립 전자쌍은 p 오비탈에 존재하면서 여기에서 얘네와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립 전자쌍은 편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5개의 p 오비탈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염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딱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피오비탈을 이렇게 돌아다녀서 염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반면 이미다졸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고립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sp2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에 결합이 1개, 여기에는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고립전자쌍과 각각의 결합에 sp2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중결합을 위해서 여기에 p-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p-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고립전자쌍은 sp2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 편제되어 있어서 염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얘가 sp2 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p3 오비탈인 그냥 평범한 아민보다는 약한 염기성을 띱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피롤리딘은 딱히 피롤이나 이미다졸처럼 p-오비탈이 공명을 이루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고립전자쌍이어서 염기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육각고리를 보자면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피롤과 비슷해서 염기성이 없나 싶을 수도 있지만 염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다졸과 똑같은 이유인데요. 여기 있는 고립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sp2에 존재하고 이 벤젠 고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p-오비탈이 존재하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sp2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이미다졸과 똑같이 sp2라서 약합니다. 피리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심지어 더 약합니다. 여기에 2개의 염기가 있는데 얘네끼리 서로 인덕티브 효과에 의해서 서로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쏠리지 못하고 좀 퍼져 있어가지고 염기성이 좀 더 약하게 됩니다. 피페리딘은 당연히 그냥 염기성을 띄고요. 지금까지 염기성을 보았다면 이번엔 친핵성 치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롤 같은 경우에는 친핵성 치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핵성 치환 반응을 하려면 전자가 많아야겠죠. 여기에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친핵성 치환 반응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2번 자리에서 친핵성 치환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면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여기에 있는 질소에 의해서 얘가 전기 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전자 밀도가 한쪽에만 있고 좀 낮아져가지고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고 더불어서 얘는 염기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양성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얘가 NH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심지어 전자를 더 끌어당기고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고리가 여러 개인 헤테로아민이 있다고 치면은 이쪽보다는 N이 있는 이쪽보다는 그냥 평범한 이쪽에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기 더 좋을 것입니다.